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여전하고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그 우려도 여전히 투자 심리를 압박하는 그 요인이었는데요. 다만 헬스케어 관련된 그 종목군들, 소비자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지수의 하락을 또 막는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합권 정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면서 조금은 숨을 고르는 그 하루였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펼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어떤 점들 볼까요? 예, 낙폭과대주에 좀 주목하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어제 시장을 보시면 사실 지수로는 아직 낙폭과대 컨셉은 아닙니다. 지금 거래소가 한 98%까지 와 있고요. 20일 이게 기준으로 코스닥이 한 96선 나와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코스닥은 저점 부근에서는 95 정도니까 바닥이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테크니컬한 포인트가 다 바닥을 확인하는 신호는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격 바닥 국면으로 진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양시장 모두 5일, 20일 진성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21선이 우하향하는 가운데 5일선이 20일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요. 오늘 장중에 혹시라도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낙폭 과대주들이 올라오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낙폭 과대주를 20일 이격으로 해서 보면 거래소에서는 건설, 건자재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역시 건설, 건자재 다 포함됩니다. 게임하고 소프트웨어니까 이제 핀테크 쪽 보시면 되겠어요. 이쪽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게임주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폭락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화장품 섹터인 화학 섹터 이런 쪽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격을 좀 읽어드려보면 거래소의 건설주 이격은 9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이제 건자재죠. 여기에 이제 대림 비엔콘이 시멘트니 다 들어가 있는데요. 비금속 광물은 88%. 제일 많이 빠져 있는 게 바로 비금속 광물입니다. 거래소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비금속이 89%로 제일 많이 빠져 있고요. 종이 목재도 여기도 이제 건자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종이 목재도 또 88%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90.2%. 여기 이제 핀테크 쪽 다 들어가 있는데 KG자 들어가는 쪽들하고 결제주들, 전자 결제주들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 이쪽 많이 빠졌고요. 디지털 컨텐츠, 이제 게임 업종도 한 90.9%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로엔 들어가 있는, 음원주 들어가 있는 출판 매체 목재 이쪽도 한 91%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시장 대비로 이격이 과다한 쪽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시장 모두에서 건설과 건자재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원료인 코스닥의 화학 섹터, 그리고 게임하고 핀테크 들어가 있는 전자 결제주 이런 쪽들에 대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국면에서 이격 과다군에서 반등이 시작될 때 똑같은 양상이 진행되는데요. 그 국면에서,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락 국면에서 시장을 지키고 있었던, 그러니까 추세가 깨지지 않고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섹터들, 그게 이제 거래소 제약 섹터가 되겠는데, 이격이 무려 115%나 됩니다. 제약주랑 낙폭과대주 같이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바닥을 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전까지는 좀 이 두 섹터가 다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지 아니면 한 방향에서만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낙폭과대주들의 반등. 이게 이루어진다면 지수도 반등이 되게 될 텐데 일단 이틀째 지금 지수까지는 아니죠. 네. 섹터가 작기 때문에 네. 지수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지지선을 한 61선 이 정도까지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지선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술적인 그림 볼 때는 21선 꺾이면 그 아래 무슨 선이 있든지 간에 21선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 논리는 21선 꺾여 있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고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21선 후 상향 구간에서는 하락시 매수이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니까 저희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말인데 반등시 매도면 장이 오르겠냐라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곤 합니다. 그래서 21선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대에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과연 지수가 어떻게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별로 없는 그런 장입니다. 악재가 좀 많고요. 그리고 오늘 2시 반에 중국의 경제지표, 소매 판매, 광공업 생산 이런 지표가 중요하게 또 발표가 됩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마감 때까지 우리는 또 안심을 할 수가 없네요. 지표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중국의 광군제로 소비 관련된 그 종목군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시즌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간 선물 지수부터 살펴보죠. 소폭 밀렸습니다. 0.2%가량 하락했고 코스피로 환산하면 1993선 수준이 됩니다. 코스피는 0.2% 정도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조금 더 밀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0.4%의 하락입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8포인트가 떨어진 1988선에 출발 앞두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 0.89%가량의 마이너스권입니다. 5포인트가 떨어진 650선에 출발 대기 상황입니다. 자, 종목들 보면 코스피는 대체적으로 보합권 정도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화재가 1에서 한 2% 정도 비교적 낙폭이 크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코스피부터 대형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의원님. 네, 자, 낙폭이 가장 큰 오늘 건자재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건자재입니다. 자, 현대리바트가 어제 저희가 이제 오늘장 MVP 하면서 억울하게 많이 밀렸다고 해드렸는데요. 고점이 거의 8만 원인데 어제 종가가 거의 4만 원도 안 되니까 딱 반토막이 났네요. 반토막 원리가 통한다고 하면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고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니까요. 20일 이격 기준으로 읽어드리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76.19입니다. 20일 평균 라인보다 주가가 거의 30%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대리바트 1.7% 정도 반등 시도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샘 같은 경우도 0.69% 정도. 이쪽은 좀 이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약보합권이고요. KCC 0.2%, 삼화페인트 1.5%, 한일시멘트 보합권 나와 있습니다. 대림비엔코는 이격이 70%밖에 안 되는데요. 역시 고점에서 20일 이격 기준으로는 거의 1등입니다. 거래소에서. 어제까지도 급락 나왔었고요. 어제 약간 좀 꼬리 흔들었었네요. 위아래고요. 오늘은 대림비엔코 1.36% 정도 하락 출발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 보시면 현대산업개발이 0.6% 정도 밀려서 출발될 것 같고요. 대림산업이 1.8% 하락, 그리고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약보합권 내진 강보합권 정도의 호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제약주도 같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호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한미약품은 1.6% 하락, 한미사이언스는 0.8% 하락입니다. 그리고 LG생명과학이 0.9% 약세권이고요. 일양약품이 0.1% 상승, 종근당 노식자 강세권입니다. 일단 가장 센 쪽하고 가장 약한 쪽에서 선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겹쳐지게 되면서 들어옵니다. 어제 애플이 CS 쪽에서 부품 10% 줄였다라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아주 급락 나왔는데요. 하이닉스 한 2% 빠져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0.9%, LG노트 1% 밀려나 있습니다. 전자는 그냥 보합권 정도 나와 있는데요. 전자가 애플 단말기가 안 팔릴 수 있다는 여건이 되면 전자혼자 세게 가지 못할 것 같아요. 132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어제 급락 탔던 원익 IPS 오늘 또 밀리는데요. 3% 하락권입니다. 정말 이거 좀 이해는 안 되는데요. 어쨌든 8,100원 선까지 시총이 엄청 많이 쭈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나 이오테크닉스, 인터플렉스까지 애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섹터들이 아침에 좀 밀려서 출발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 200내에서는 GKL이 15% 정도 마이너스권에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폭의 좀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방문 개수 회복 지연, 이런 부분들, 실적 부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 증권사들의 리포트도 좀 부정적으로 제시가 됐고요. 현대상선 오늘 5% 정도 마이너스권에 출발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수는 0.4%가량의 하락이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가보죠. 0.46%가 떨어진 3포인트의 마이너스권입니다. 653선 지나고 있는데 종목들 어떻습니까? 네, 이쪽은 대형사들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약주가 좀 흔들렸다가 나왔어요. 어제 펩트론 아주 강했었는데요. 다시 오늘 한 3% 정도 밀려서 나왔거든요. 시총은 한 3,800억 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롱생명과학이 바닥에서 어제 깜짝 놀라셨을 건데 거의 한 18% 정도 올랐다가 또 고점에서는 좀 밀려서 한 4%권에서 마감되는데요. 오늘은 한 2.2% 정도 밀려서 출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보합권이고요. 사이버 결제, 아까 제가 결제주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한국 사이버 결제가 더 밀립니다. 2% 하락권인데요. 사이버 결제는 어제 기준 이격이 88% 정도 됩니다. 좀 더 밀린다고 그러면 좋은 매수 기회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주는 어제 그 실적 악화 이후에 리포트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11월 11일 수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애플입니다. 앞서서 이야기가 됐죠.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이 부품 관련돼서 10% 주문 축소했다라는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 애플이 주가가 3%가 넘게 밀렸고요. 부품 관련된 그 종목군들 일제히 또 하락하는 그 모습이 나왔는데 부품 공급업체 스카이웍스가 한 5%, 아바보다 한 5% 정도 밀렸고요. 시러스 로직도 한 8%, 그리고 코보도도 한 3%가량 밀렸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개장 후에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9%가량 밀리는 그 모습이 나왔다는 점 특징이고요. 우리가 또 많이 보는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 모터스 3.9%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그 종목군들도 오늘 좀 체크가 필요한 그 하루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 관련돼서는 갭이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실적 부진과 더불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반면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렉스페이스 이 종목은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11%가량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NS 홈쇼핑 그리고 보험 섹터의 그 종목군들의 실적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간밤에 반등에 나서는 그 모습 0.79%가량의 상승 44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객 쪽에서의 환율은 올랐습니다. 이원 10전의 상승입니다. 1160원 25전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여객 환율 역시 상승권으로 출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60전의 상승 1157원 50전 선으로 개장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증시는 마이너스권 출발 나옵니다. 그동안에 계속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엿새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지금 0.4%가 밀린 19,602엔 선으로 거래를 시작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시장부터 살펴보죠. 자, 선물지수 시간에 0.5포인트 하락입니다. 245.4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자, 지금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상승 반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폭 플러스권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245.85포인트, 0.05포인트 정도 밀려있고 지금 딱 보합 시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물시장 살펴보죠, 의원님. 네, 선물 효과 보시겠습니다. 일단 야간 거래에서 움직임은 마이너스 1.10이 저가였었고요. 종가는 0.50 하락이었는데 245.40입니다. 개장가는 245.40으로 똑같이 출발됐고요. 현재는 외국인 쪽 한 300대약 들어오면서 플러스 돌아서 있습니다. 계리율은 마이너스 0.05 남아 있는데요. 자, 내일 옵션 만기 앞두고 어제 푸쪽에서 4-5대 OTM 쪽에서 대박 났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어떤 시세 나올지는 좀 보셔야 되겠네요. 일단 현재 프로그램은 85억 정도 매도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삽니다. 326계약 정도 매수 우위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하루 만에 매수 전환된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이틀째 매도입니다. 128억 원의 매도, 코스닥은 이틀째 매수 33억 원의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구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오늘 매수로 돌아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포스코 쪽으로 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원익 IPS, CJ ENM, SM 쪽으로 현재 창구상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기관은 최근에 기관의 매도 물량이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오늘 코스닥 거래소 모두 매도 우위로 출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시가는 1993선 개장이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락폭을 살짝 줄이려는 그 시도는 나옵니다. 2.38포인트가 떨어진 1994선 0.12% 정도의 마이너스권으로 닷새 연속의 하락이긴 하지만 약보합선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오늘 나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9포인트가 오른 659선 0.41%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종목들 봐야죠. 일단 코스피 총 상위주들은 좀 혼조권의 모습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이 코스피에 있습니다. 코드번호 214330 금호 HT라는 그 종목입니다. 그 자동차 부품 업체예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데 금호전기가 37%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최대의 주주입니다. 공모가가 10,000원이었는데 공모가 하회하면서 시가 기준가 형성이 됐어요. 5,900원의 시가가 나왔고요. 시가 기준가에서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서 1% 정도의 마이너스권입니다. 9,420원 정도에서 현재 호가를 받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종목들 보겠습니다. 저 의원님, 대형주부터 살펴보죠. 네. 자, 삼성그룹주는 전자는 그냥 보합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애플이 좀 많이 밀려서 IT 쪽은 조금 뭐 약할 것 같은데요. LG 이노텍이 한 2% 정도 밀려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한 1% 하락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한 1.2% 정도. 어제 또 마이크론도 좀 많이 좀 밀렸더라고요. 마이크론은 이제 15달러까지 갔습니다. 저번에 목표가 하향했던 쪽에서 그 하향 목표치가 한 15달러 써졌었는데 딱 거기까지 맞춰준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는 어제 원달러, 그 해외 쪽에서 달러 인덱스 흐름이 여전히 강세에 이어져서 있는데요. 우리는 뭐 세게 움직임은 없는 것 같네요. 자동차는 현대차 0.6% 상승권이고요. 뭐 만도라든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기아차 하락 반전이고요. 모비스랑 현대위아는 보합 정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하고 사이언스가 계속 하락권입니다. 아침에 잠깐 들더니 또 밀리는데요. 한미약품이 1.2% 하락, 사이언스도 한 1% 정도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종군당이나 뭐 동아 ST, 유한양행, 뭐 일양약품 쪽으로는 한 1에서 2% 정도 상승권이고요. 저희가 이제 건설과 건자재가 거래소에서는 가장 많이 밀려 있는 섹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지수가 1990선 밑으로 깨지진 않으면서 건설 건자재는 조금 올라옵니다. 이격이 가장 컸기 때문에 지수 방향성과 무관하게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렸었는데요. 건설주 먼저 보시면 탄력이 세진 않아요. 지금 뭐 GS가 한 1.3% 정도 올라 있고요. 대우건설이 1.2%, 그리고 현대건설이 1.3%, 대림산업하고 현대산업개발이 뭐 0.7, 0.12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약간 또 다른 컨셉이긴 해도요. 뭐 배당 컨셉도 있고, 뭐 분할 관련해서 두산인프라코랑 뭐 이제 접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두산인프라코 2% 올라 있고요. 두산중공업 4% 빠르게 좀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자재 쪽에서는 한일시멘트 1% 상승권이고요. 한샘이 1.6%, 대림비엔코 1.3% 올라 있습니다. 현대리바트는 오늘까지 추가로 더 밀리는데요. 한 6억 정도 거래되면서 1.5%까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는 뭐 어제 장 끝나고 발표됐던 쪽 중에 GKL 어닝 쇼크 나왔는데요. 아침에 거의 15%, 16% 급락으로 출발했다가 현재 좀 양봉 만점을 줄여놨습니다만 여전히 11% 정도 하락권이고요. 가스공사가 좀 이례적인데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0.3% 하락. 그리고 삼화페인트도 예상보다는 뭐 덜 나왔습니다만 건자재 쪽은 전체적으로 이격 바닥 국면에 따른 반등 컨셉으로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했던 쪽 중에서는 강원랜드 실적은 뭐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주가 흐름은 한 0.5% 정도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산중공업이 실적 좋았습니다. 수산중공업 갭 상승하면서 한 1억 정도 거래되는데 거래가 많진 않아요. 수산중공업이 한 4% 정도 올라 있고요. 코스닥의 셀트리온이나 인터파크, 뭐 이화공영, 손오공, CJ ENM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왔는데요. 전체로 잘 플러스 나와 있습니다. 손오공이 한 3% 올라 있고요. 셀트리온도 2%로 호가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 종목별 혼조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온 그 기업들. 어제 장마감 이후에 신세계 실적 나왔는데 실적 대비 지금 현재 주가는 한 보합권 정도, 강보합권, 약보합권 정도 움직임 나오는 0.83% 정도 밀리는 모습이고 롯데제과는 부합한 그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주가는 지금 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면서 한 1%가량 오름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GKL 이야기가 좀 됐는데요. 뭐 실적도 좀 부진했고 영종도 복합 리조트 2차를 포기했다는 그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주가가 한 11% 급락권의 움직임입니다. 이 종목 좀 살펴볼까요? 개파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양봉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카지노 쪽은 뭐 중국인 모멘텀 뭐 빼놓으면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계속 그쪽을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계절적으로 메르스라든지 뭐 이런 쪽도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그 중국 관련된 섹터들이 3분기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국 공안의 단속 부분들,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 시황 얘기할 때 시진핑 주석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그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부패 세력을 척결할 수 있겠냐 뭐 이런 건 거잖아요. 뭐 혼자만 너무 깨끗하게 나가면 또 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뭐 국영 기업들의 민영화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이슈와 큰 판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공산당 내에서 부패 세력들 척결하는 것
없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이렇게 그 해외에 가서 그냥 헛되게 돈 쓰고 다니고 했던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잘 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확률은 반반이죠. 워낙에 기득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패 세력으로 표현하곤 하는 그 일부 세력들이 그 당원들이 이 시진핑 쪽에 맞서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로우들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의지는 구조개혁과 경제개혁 같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경제성장도 일정 부분 유지하겠다라는 상황이면 계속 계획할 것 같아요. 그 시진핑 최근에 발언들 들어봤을 때는 그래서 카지노 쪽은 아마 그런 부분 본다고 그러면 길게 봐서도 재료가 좀 중국 관련해서는 좋을 쪽이기보다는 약간 플로어들은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업종상으로는 지금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가 선전을 하면서 지금 기대업종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1.25%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낙폭과대 컨셉으로 많이 이야기가 좀 됐던 이 건설업종 1% 넘게 플러스의 움직임이 형성이 되는 가운데 지금 GS건설, 현대건설 나란히 1% 이상, 대림산업도 1.5%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대형주들 대체적으로 현재 상승권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도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0.18% 정도의 하락입니다. 1996선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 삼성전자 이렇게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플러스권의 움직임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지수는 5.76포인트의 상승입니다. 상승폭 키우면서 장중 고가 만들어냅니다. 662선 지나고 있고요. 0.8%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종목도 어떻습니까? 네, 셀트리온 먼저 보시면 앞서 이제 실적이 잘 나왔다 말씀드렸는데요. 예상보다 조금 더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주가는 하지만 7만 원 중반 후반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데요. 차트가 볼린저 밴드 상하단 이렇게 접어지는 초입입니다. 그래서 20일선 기준 라인으로 당분간 좀 쉴 수도 있겠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의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정도 지금 구간대에서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보여줄 것 같고요. 한 3, 4일 정도는 좀 쉬겠다는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 한 1% 정도 올라 있고요. ENM이 기적으로 원래 오늘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적을 냈습니다. CJ 같은 경우도 잘 나왔어요. 영화 얘기도 나왔고요. 기술기였었는데 잘 나왔고 4분기에도 되게 좋을 거다라고 해서 아침에 좀 다 낙관론만 나와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약간 좀 애매하다 보니까 ENM이 큰 흐름은 없습니다. 0.8% 정도 온라인 수준에서 나와 있고요. IT 쪽에 원익 IPS 보겠습니다. 오늘도 세게는 못 올라가는데요. 저는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 분할 이슈가 이렇게 악재거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 쪽을 보고 있다 그러면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센 반면에 이쪽 계열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반도체 하는 것 관련해서 이쪽도 심리적으로 좀 신경을 쓰고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성은 오늘도 6,600원 선까지 올라 있거든요. 되게 급등세입니다. 실적 잘 나오고 난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요. 원익은 어제 그 분할 재료 나오고 나서 거의 한 20% 빠졌다가 오늘은 한 3% 반등인데요. UBS랑 홍콩 상하이 쪽으로 매수 좀 들어와 있는데 탄력이 또 세진 않아요. 좀 장중에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SFA라든지 이런 쪽들 고압권 나와 있고요. 인터플렉스나 이런 쪽들은 좀 밀립니다. 아무래도 애플 관련한 이슈들이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한 1.2% 정도 하락 나와 있고요. 자동차 쪽은 완성차가 조금 주춤한 사이에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그냥 반등 나와 있는 수준이고요. 제약 쪽이나 바이오 쪽 보시면 지금 한미랑 사이언스가 다시 좀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정군당도 좋고요. 호롱생명과학도 한 1.7%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보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 아침에 네이처셀이도 한 20% 올랐다가 출발돼서 지금 8%까지 긴 운봉 맞고 내려와 있는데요. 네이처셀도 한 8%가량 움직임이 있고요. 페트론 투자 주의 종목 지정되는데 다시 한 1.2% 정도 오늘 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셀 파마 리서치라든지 이런 쪽도 약간 움직임이 나와 있고 메디톡스나 바이로메르도 좋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역시 움직임 좋고요. 산성 LNS는 21선에서 딱 지지받고 지금 올라가려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패턴이 그냥 테크니컬하게 봐서는 오일이 21선에서 이렇게 약간 묻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산성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금 내리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자재 쪽에서는 거래소로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는데요. 리바트도 지금 플러스 돌아섰네요. 그리고 산모게스폼이 한 2.2% 정도 올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쪽도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쪽 핀테크 쪽 되게 많이 빠진 쪽 중에 하나인데 사이버 결제도
뭐 이렇게 각이 그냥 뭐 이렇게 완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오늘 싹 빠졌는데요. 오늘 한 1.5%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우리도 지금 뭐 가래떡 데이, 빼빼로 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도 지금 광군제죠.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날인데요. 지금 중국 소비주들 오늘 좀 보셔야 될 텐데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에브리센스도 한 2%가량 오르고 코스메틱도 한 2%, 삼성, LNS, 뭐 ACT 이런 종목군들 2에서 3% 정도 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출산 관련된 육아용품 관련된 그 종목군들 오늘 상당히 강한 그 움직임입니다.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4에서 5% 정도. 이 종목은 또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서 또 정부에서 이거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발표가 된다고 해서 이런 모멘텀까지 좀 같이 받고 있는 종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닭고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뭐 삼계탕 수출 뭐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지금 닭고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보니까요 아주 급등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니커 상한가 할인이 한 17%, 동호도 한 13% 오르고 할인홀딩스도 한 4%대 강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 관련해서 중국 관련된 그 종목군들 살펴보죠. 네, 보시겠습니다. 일단 마니커 같은 경우가 아침에 바로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할인도 좋고요. 일부 종목군들은 좀 단기 급락이 나왔다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출산 테마주들은 지금 계속 보시면 저번에 부자녀 얘기 나왔을 때가 아가방이 고점이 15,600원인데요. 어제 저점이 10,000원입니다. 한 10일도 안 되는, 12주도 안 되는 거래 기간 동안에 주가가 거의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요. 뭐 여기에 따른 반등인 것 같아요. 역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낙폭 과대 컨셉으로 이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방이 어제 이격이 90%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령 메디앙스나 제로투세븐도 차트를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다 아마 유사하게 궤적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큰 종목 중에서는 소비 컨셉으로 뭐 락앤락이나 뭐 에이블이나 코스맥스, 에이블은 근데 실적이 워낙에 좀 예상보다 하회를 했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메리톡스나 뭐 호텔신라, 뭐 오리온 한국콜마, 뭐 힐라코리아, 베이직하우스, 오스틴 임플란트 이런 쪽들 움직임이 약간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밖에도 지금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도 괜찮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유비케어, 뭐 비트컴퓨터, 이스앱시스 이런 종목군들 2%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전자결제 쪽도 오늘 좀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또 형성이 좀 되고 있다는 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그 종목군들, 뭐 50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니까요. 지금 또 플러스가 나오네요. 웰크론 50, 크린앤사이언스, KM, FTEN이 모두 한 1에서 2% 정도, 위닉스도 한 1.8%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이 차분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주 중에서는 앞서서 이야기가 됐던 종목군들이 많고요. 아스트 같은 경우도 이 뭐 공급 계약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의 상승세가 한 2% 정도 나오고 있고, 시제는 부진한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연일 밀립니다. 지금 나흘 연속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6% 정도 하락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지금 유가증권 시장 플러스권 반전하면서 1998선, 2000선을 향해서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수급 상황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여전히 팔고 있는 그 장세입니다. 수급 분석해보죠, 의원님. 네. 자, 수급 보기 전에 종목을 저희가 아까 개장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고 있네요. 일단 가장 셌던 종목인 바이오 제약주, 뭐 코롱이나 바이로메드나 정건당이나 한미 쪽 다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낙폭이 가장 컸던 쪽들, 뭐 게임, 그다음에 핀테크, 건자재, 건설, 뭐 코스닥의 화장품, 원료 쪽들 같이 움직임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장중에 5일 20일 데드 진성이기 때문에 어떤 대응 나올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잘 보시면서 대응은 필요하시겠고요. 자연스러운 5일 20일 데드 이후의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시장 전체로는 아직은 이격바닥 국면은 아니고요. 업종별로 좀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650이 두 번 정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약간 뉘앙스를 어제 나왔던 장중 저점 부분을 단기 저점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탄력이 좀 더 세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일단 현재는 외국인 쪽 다시 뭐 어제 7,000개 매도 이후에 하루 만에 1,400개로 갈아엎고 있는데요. 0.5까지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있고요. 대리율은 플러스 0.04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보시면 110억 정도 매도라서 아직 심리 전체로는 대형주들한테는 좋지 않은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는 오늘 이제 11월 11일 거래소 먼저 보시면 외국인은 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아침에 전기전자 팔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한 130억 정도 매도고요. 금융과 철강, 금속, 운송 장비 매도입니다. 건설도 얘는 팔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전기전자, 서비스, 운송장비 같이 외국인과 똑같이 팔고 있고요. 기관 사는 쪽은 단기 낙폭 컸던 기계 건설 이런 쪽 매수고요. 의약품 쪽 가장 셌던 돈 매수입니다. 외국인은 가장 셌던 의약품을 30억 매수하고 있고요. 전기가스 서비스업 매수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50억 매수인데요. 많이 사는 쪽은 IT 들어와 있고 하드웨어 그리고 가장 셌던 제약주 매수 들어와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IT 부품 쪽 매수하고 있고요. 파는 쪽은 제약주 이쪽은 또 매도입니다. 20억 매도이고 바이오 쪽인 기술 성장 기업도 7억 정도 매도 그리고 오락문화와 소프트웨어, 핀테크 관련 쪽도 기관은 계속 매도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코스닥 시장에 매수가 좀 많이 눈에 띕니다. 51억 원 잡히고 있는데 CJ ENM, 셀트리온, 아스트, 카카오, 원익 IPS 그동안 좀 어려웠죠.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에 들어오면서 3.6%의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 중개사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